5학년 1학기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공부하고 있습니다. 5번 분모가 다른 분수의 뺄셈을 그림으로 알아보자 했어요. 이제 우리는 분수의 뺄셈을 배울 텐데요. 그 앞에서 배운 분수의 덧셈과 다르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같고 뭐 차이점이 있다면 받아내림과 받아올림의 차이인데요. 이제 그 뺄셈에서는 대분수의 뺄셈에서 그 진분수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앞에 분수에서 뒤에 분수를 빼지 못할 때, 앞에 분수가 더 작기 때문에 빼지 못할 때 우리가 자연수 부분에서 받아내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의 차이, 그것뿐이고 뭐 기하분수로 바꿔야 된다든가 마지막 결론을 낼 때, 마지막 답을 낼 때 기하분수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앞에서 배운 그 분수의 덧셈하고 다르지 않아요.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도 그 분수의 덧셈 뺄셈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덧셈과 뺄셈, 우리 그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도 그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 올림이나 받아 내림이나 이것도 분수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거는 덧셈과 뺄셈이 특징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배우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복습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방가로 1번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뺄셈을 계산해보자. 자, 여기서 뭐 진분수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진분수든 가분수든 아니면 대분수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림은 뭐냐 하면은 5등분한 것 중에서 4죠. 4개고 여기에서 빼기 3등분한 것 중에서 2를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하나의 조각의 크기가 다 다르죠. 조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4개에서 2개를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4학년 때 배웠던 그 분수의 그 뺄셈에서 그거는 분모가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분모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분자끼리 그냥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하려니까 우리가 분모를 통분을 시켜야 된다. 공통의 분모를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각의 크기를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통분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가지 앞에 그림 5분의 4랑 3분의 1을 그 상태에서 똑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만들려면은 5, 3, 15죠. 여기 5줄하고 여기 3줄이니까 그렇게 15등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등분을 한다는 의미는 뭔가 그러면 자, 여기 5분의 4 빼기 3분의 2를 통분을 하면 15분의 12가 되는 거죠. 왜? 여기 5에 곱하기 3을 하고 또 3에는 곱하기 5를 해서 두 수의 곱으로 우리가 그 공배수를 만들어서 그걸 통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분자와 분모의 영향이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4에도 곱하기 3을 하고 2에는 곱하기 5를 해야겠죠. 그래서 4, 3, 12, 그 다음에 5, 20 해서 분자가 12와 1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이 됐어요. 그래서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분자끼리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칸에서 지금 10칸을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니까 요 2칸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로 결론을 내면은 무엇을 공통 분모로 했다? 두 수의 곱, 그러니까 5 곱하기 3을 해서 우리가 15를 만들었잖아요. 5 곱하기 3, 두 수의 곱을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5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의 배수가 뭐냐 하면은 두 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공통 분모를 해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을 만든 다음에 계산한 겁니다. 똑같죠? 하는 방법이 분수의 덧셈을 잘 공부하고 넘어왔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방가로 2번. 이번에는 대분수인데요. 자, 대분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연수 부분을 계산을 할 때에는 그냥 뭐 자연수의 뺄셈 하듯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분수의 그 뺄셈을 할 때 분수 부분, 진분수 부분을 계산을 할 때에는 그 분모가 같아야지 된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2등분한 거의 크기, 이거하고, 그죠?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크기가 다른데, 1에서 한 조각이고, 이쪽도 한 조각이라고 1 빼기 1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크기가, 조각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조각의 크기가 같다는 의미는 분모가 같다는 의미고, 분모가 같다는 것은 통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분을 하면, 6등분으로 통분하면 우리가 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이었던 것을 2분의 1이었던 것을 6분의 3으로 만든 거죠. 예. 이 6분의 3이 되는 것은 이게 왜 그러냐? 2가 6이 되기 위해서 곱하기 3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수를 곱해줘야 되죠. 분자에다가 1 곱하기 3을 하니까 6분의 3이 되는 거죠. 예. 처음에 이게 이제 3분의 1이었거든요. 3분의 1이 지금은 뭐가 됐어요? 예, 6분의 2가 됐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3에 2를 곱한 거고, 자, 똑같은 수를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6분의 2가 같은 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2와 6분의 3에서 1과 6분의 2를 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진분수는 진분수대로 빼죠. 예, 6분의 3에서 6분의 2를 빼니까 6분의 1이 되고요. 2에서 2를 빼니까 1이 되는 거죠. 1과 6분의 1이 답이죠. 자, 통분한 후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뺀다. 예, 그래서 6분의 3에서 6분의 2를 빼면 요거 두 조각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6분의 1만 남죠? 그리고 2에서 2를 빼니까 이거 하나가 없어지니까 1이 남는 거예요. 1과 6분의 1. 자, 방가로 3번. 이번에는 좀 받아내림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받아내림이 있다는 것은 대분수를 계산을 할 때 진분수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진분수 부분에서 앞에 분수가 뒤에 분수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조각의 크기를 보면 이렇게 앞에 분수가 작죠. 이런 경우. 자, 그리고 통분은 해야 된다. 그래도 통분은 해야 되고, 그런데 두 조각에서 이제 통분을 해서 6분의 2에서 6분의 3을 빼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6분의 2가 됐잖아요. 6분의 2가 됐고 여기는 이제 6분의 3이 됐어요. 근데 이제 분모가 같기 때문에 통분을 해서 같아졌기 때문에 그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빼려고 보니까 2에서 3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 자연수 부분을 받아내림 해야 된다. 그 받아내림 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 앞에 한 판을 6등분을 하는 거예요. 6등분. 예, 그러면 이 받아내림 한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6분의 6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받아내림 한 거, 1을 받아내림하고 자연수 부분에서 1을 받아내림 한다는 것은 6분의 6으로 만들었고, 원래 있었던 6분의 2랑 합해져서 뭐가 돼요? 예, 6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럼 6분의 8에서 6분의 3을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8에서 세 조각을 빼야 되죠. 이거 6분의 1, 6분의 1,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빼야겠죠. 그럼 몇 개가 남아요? 예, 여기서 이제 빼면 6분의 8에서 6분의 3을 빼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8에서 3을 빼니까 5가 되는 거죠. 예, 여기 그림에서도 3개를 빼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 5가 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연수 부분에서 1에서 2를 빼니까 안 남죠. 자연수 부분은. 그래서 답은 6분의 5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분수를 일단 빼면 이렇게 빼지고, 그죠? 그리고 자연수 부분을 빼면 이제 1에서 2를 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정리해 왔는데 2와
자, 처음 것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2와 3분의 1에서 1과 2분의 1을 빼는 거죠. 그런데 진분수 부분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분모가 달라서 예, 통분을 했어요. 6으로. 그러면 3분의 1은 6분의 2가 되죠. 예, 곱하기 2 하니까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서 6분의 2가 되고요. 2는 예, 두 수에 곱해서 2에는 3을 곱하면 분자에도 3을 곱하죠. 그래서 1과 6분의 3이 되고요. 자, 6분의 2에서 6분의 3을 못 빼니까 여기서 받아내림 한 거예요. 받아내림 하면 6분의 6이 예, 내려오죠. 6분의 6하고 6분의 2를 더하니까 6분의 8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연수 부분끼리는 1 빼기 1이 되고 분수끼리는 6분의 8에서 6분의 3을 빼니까 예, 답은 6분의 5가 된다. 예, 마지막에 이것이 기하분수인지 확인해야겠죠. 이제는 예, 5와 6의 공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예, 1밖에 없어요. 그래서 6분의 5는 기하분수라고 얘기합니다. 기하분수.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로 설명하면 자, 통분한 후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진분수 부분끼리 빼려고 보니까 진분수 부분끼리 빼려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수 부분에서 1만큼을 가분수로 바꾸어서 그 얘기는 뭐냐? 예, 받아내림 한다는 거죠. 예, 받아내림 한 다음에 계산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분수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그 분수의 뺄셈 역시 대분수의 경우에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2와 3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이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먼저 가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분수로 바꾸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는 곱하고 여기는 더하죠. 그죠? 예. 그래서 3분의 3이 6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7 빼기 여기 곱하면 1은 더하기 1이니까 예, 2분의 3이죠. 그런 다음에 분모를 통분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두 수의 곱으로 한다 그러면 네, 3 곱하기 2하고 예, 2 곱하기 3이죠. 그러면 7에도 2를 곱해요. 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분자와 분모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6분의 14에서 빼기 6분의 9가 되네요. 그럼 얼마예요? 네, 6분의 5가 되죠.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분수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분수의 뺄셈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고요. 하나는 자연수는 자연수 부분끼리, 또 분수 부분은 분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서 뭐 덧셈 같은 경우에는 받아 올림이 있을 수 있고 뺄셈의 경우에는 받아 내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예. 분수의 덧셈을 할 때도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은 둘 다 연습을 하세요. 그죠? 둘 다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과 같이 2와 3분의 1이나 1과 2분의 1 이렇게 수가 좀 간단할 때에는 어느 방법을 써도 괜찮아요. 예, 수가 아주 많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할 텐데요.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이 분수가 좀 두 자릿수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통분을 하는 과정에서 곱셈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수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이렇게 하면은, 좀 계산 과정이 많아진다고 할까요?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분수로 바꾸면 이제 분자의 크기도 이제 커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자연수 부분은 자연수 부분끼리, 분수 부분은 분수 부분끼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거를 추천합니다. 예.
그래도 두 가지 다 알아야 하고 연습을 하세요. 예, 다음 강의에서는 그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거를 통해서 분수의 뺄셈하는 거 해보겠습니다.